안녕하세요. 경기락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직전 터일 강자는 다르게 강자들이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경주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액 배당도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배당이 나왔었던 광명 6경주하고 9경주는 너무나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6경주에서는 명경민과 고병수를 공략해 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병수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고병수가 직선에서 추입이 쭉 나오다 보니까 명경민이 아쉽게 2차권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복승에 만족하고 말았는데요. 복승이 12.8배나 나왔습니다. 구경주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구경주를 마치고 한참 동안 여운이 남았습니다. 방송에서 김지광이 고전하게 된다면 김범준하고 송종훈의 동반 입상을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팝 선수들의 협공을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요. 두 선수가 동반 입상을 하게 되면 208배였습니다. 전 김범준과 송종훈의 동반 입상으로 208배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판독 끝에 0.001초 차이로 송종훈에게 역정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타이어 반도 차이 안 나는 차이로 187배로 배당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복승 배당도 64배나 나왔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배당은 안겨드릴 뻔 했는데요. 너무나 좀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 한 분은 조합을 잘 하셔서 적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방송 댓글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의 배팅 감각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 특성급 2경주에서도 방송에서 김민호를 공략해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차권에서 선정을 펼쳐나갔습니다. 3상 15.9배나 나와줬습니다. 부산 우수급 경주가 문제였는데요. 전일도 후착 변수가 또는 어렵게 흘러가면서 배당이 속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독 주대로 강한 선수들이 완급 조절에 실패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서둘렀었던 경주도 있었고요. 충분히 도민 광명에서는 버틸 수 있는 시속이었었는데요. 부산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부산이라서 그런지 종속 유지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밀도 부산 특성급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우수급은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과감하게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경주도 급별로 한두 경주를 좀 까다롭게 짜여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승전은 물론 어렵습니다. 일요 경주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좀 구분해서 공략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전까지 2,000명 돌파까지는 한 10명 정도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2,000명 돌파 이벤트를 할 수 있게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면 2,000명 돌파 이벤트 할 수 있게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독자 2,000명 돌파 이벤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60분 정도 선정을 해서 20분은 2주간 경유랑 PDF를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20분은 또 한 주간 경유랑 PDF를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나머지 20분은 현장 속보를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방법에 있어서는 좀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회원 아이디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은 꼭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추후 공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선발급 경주 강자들은 올라갔어야 하지만 아쉽게 못 올라간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선발급 2경주는 임지춘과 유현근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연일틀 죽 썼던 유현근보다는 아무래도 임지춘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라권 협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성령의 변수인 것 같습니다. 이승주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령이 때렸는데 유현근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잘만 하면 김성령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배당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김성령의 버티기 선전이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아쉽게 결승 가지 못했었던 구상신, 확실한 건 몸 상태는 좋다는 점. 구상신의 뒤를 지역 선수입니다. 정성원이 막혀 나가느냐, 발주도 2점 살려 나갈 수 있는 강량한이 막혀 나가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집중력 발휘 나갔었던 강량한이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주아가 전일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었는데 최준이 직선에서 세게 나가다 보니까 아쉽게 3차권으로 밀려났어요. 결승 가지 못했었던 이주아. 하지만 금일은 강축입니다. 이주아를 놓고 백장문, 김문영, 이응주와 경합이 될 것 같은데 지정훈련 때 담선을 나눴었던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응주예요. 챙겨주면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고광종하고 윤영수 또래 선수들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희속이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한상원인 것 같습니다. 한상원이 박효진의 선행 활약에 나가면서 타이밍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윤영수, 고광종, 한상원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상원 뒤집기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광종과 윤영수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선수들보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누굴 축으로 놔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연이트 선전 펼쳐 나갔었던 최지은이 경주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권 선배 임섭이라든지 친분 있는 이승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승현도 강영무 엄정 활약에 나간다면 최지은 떨궈내면서 이승현이 최지은 제끼면서 우승을 찾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이승현까지 함께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광명 경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임지춘이 전일 나름대로 선전 펼쳐 나갔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어요. 유현근은 연인들 죽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가 아무래도 전라권 선후배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유성팀 선수들이 함께 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마크도 어중간하고 시속도 어중간해요. 그 점 때문에 이들보다는 아무래도 임지춘과 유현근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죽 썼던 유현근보다는 그래도 임지춘이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현근을 활용해 나가면서 임지춘이 취임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하고 3번에 전략적인 연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연이틀 죽 썼던 유현근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동기생 정현섭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임지춘, 엄재천과의 신경전 펼쳐 나가다가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임지춘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현근이 때렸는데 버텨내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엄재천이 따라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차선책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번하고 5번 전략적인 협공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연이틀 하는 거 봐서는 임지춘도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유현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재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선수가 바로 7번 김성룡입니다. 김성룡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일단 주력이 돼요. 그리고 이승주가 김성룡 앞에 자리 잡고 끌어내서 후미를 공략해 나간다면 김성룡 타이밍 잡았을 때는 12초 대 초반까지는 나옵니다. 그 시속이면 이승주가 후미 것만 견제해 준다면 유현근, 임지춘, 정현섭으로 자리 잡았을 때 유현근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임지춘도 그렇고 정현섭도 그렇고 누침 나설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김성룡의 버티기가 이번 편성 통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7번하고 1번 가능하죠. 7번하고 5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승재 돈만 받는다면 김성룡이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배학성과 훈련하면서 요즘 김성룡도 선행시속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일하고 7월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전라권 연합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3번 쪽에 우선했을 때 확실하게 좀 불안하다는 점 차선책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그나마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구상신이 아쉽게 결승 가지 못했어요. 컨디션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저치기 나서면 시속까지 괜찮은 구상신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구상신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강량한과 아무래도 정성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는 정성훈이에요. 한데 강량한이 최근 들어서 좀 더 집중력을 발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구상신도 강량한 의식한 견준영
펼쳐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무래도 강량한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성우는 따라가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구상신이 넘어가지 않으면 정성우도 구상신 상대 넘어서긴 버겁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강량한의 투지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1번인 것 같아요. 7번하고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지역 선수인 정성우를 챙겨준다면 7번, 3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정성훈이 부산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김해에서 훈련을 오래 했습니다. 아무래도 구상신이 창원에서 훈련했었기 때문에 김해와 창원팀, 창원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강량한을 구상신이 챙겨줄 이유는 없죠. 직접적으로 챙겨줄 이유는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에서 정성훈과의 전략적인 협공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과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7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요, 이번 편성도 7번, 1번, 3번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서 노려볼 수 있는 선수가 정추전인 것 같습니다. 초조부담 안고 있는데 어차피 이번 편성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뭐 7번이 1번 달고 넘어가거나 3번 달고 넘어가게 된다면 정춘현이 여기서 4차권, 3차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전 7번, 1번, 4번이라든지 7번, 3번, 4번 정도는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구상신 월등한 것 같습니다. 뭐 저치기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7일이 먼저라는 점, 7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구상신 쪽으로 뭐 집중적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뭐 변수라고 한다면야 뭐 강량한이 밀고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구상신이 빠져준다면야 1번하고 4번이라든지 1번하고 3번 정도는 뭐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은 구상신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일하고 7.3 두 차권인데 7번과 1번 쪽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주아 전일 너무나 아쉬울 것 같아요. 뭐 이창만 해도 무난하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최준이 직선에서 크게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김문용이 빨려 들어오다 보니까 이주아가 좀만 더 밀었었더라면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3차권을 밀려났어요. 그 점 때문에 이주아가 아쉽게 결승 가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시속감 상당히 좋아요. 버티기도 나서고 시속감도 좋기 때문에 이주아를 놓고 후착을 찾아야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일 김문용이 3착 진입, 2착 진입하다 보니까 이주아가 3차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김문용 때문에 결승 못 갔죠. 이주아가 김문용 아무래도 한 살 터울이기 때문에 친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초주부담까지 덜어줘가면서 챙겨 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주아래도 김문용이 얄미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문용 철저하게 배제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뭐 컨디션만 놓고는 좋습니다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초주부담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김문용 활약에 나가면서 냅다 젖히기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주아의 뒤를 막혀 나가는 선수가 유리할 것 같은데, 백장문이 있을 것 같고 이웅주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중에서 전 이웅주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웅주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지정훈련 때 이웅주하고 담소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경륜항체 보험 훈련 동참 선수란에 보면 이주하고 이웅주가 담소가 체크가 돼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웅주를 확실하게 챙겨준다면 충분히 착승권 진입 가능하죠. 뭐 이주아가 인천 개인으로 훈련하고 있고 이웅주도 일산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일산에서만 훈련하지 않고 광명에서도 훈련해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달아주면 쫓아갑니다. 엄한 백장문 직접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을 저 주력 승부로 지정훈련 때 담소 나눴었던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백장문의 저력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주력은 3번과 6번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2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최준이 지켜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직선 주류에서 후미를 쳐다봤는데 김문용이 시속에 죽지 않고 쭉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준도 어쩔 수 없이 이주아를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문용 초조부담 안고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저치기 타임 잡아나가거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이주아가 강축으로 팔려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주아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김문영 제가 봤을 때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노려봐야 됩니다. 4번하고 2번이라든지 4번하고 6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전략적인 연합이라고 한다면야 이주와 인정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정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번하고 6번 수도권 엽고 3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다소 좀 변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강종하고 윤영수가 또래 선수들이라는 점, 하지만 전형적인 마크 취평입니다. 그 점 때문에 서로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고강종이 제기랑 발에 나간다면 아무래도 뒷자리는 윤영수가 마크에 나가면서 시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입이에요. 5번하고 2번 쪽에, 5번하고 2번 쪽에, 5번하고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고강종이 아무래도 선행 나설 수 있는 한상원을 몰고 가게 된다면 본인만 짧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상원도 컨디션이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7번도 5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5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또래 선수들입니다. 73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선수와 비선수 출신이긴 합니다만 6기와 7기라는 점에서 연합 충분히 가능합니다. 5번하고 2번 쪽에, 6번하고 2번 쪽에 고강종이 짧은 취입 정도는, 짧은 3, 4권은 저치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5번,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 7번을 차선으로, 5번,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효진이 선행 나서고 한상원이 몰고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강종하고 윤영수가 마크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상원의 박효진의 시속감이 좋다면 한상원도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상원도 최근 들어서 우승 맛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이 3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5번이 급하게 취입 나서려고 하다가 외선으로 흘러버리는, 오히려 윤영수가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잘만 하면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강종이 자력은 좀 부담스럽죠. 취입 의존도가 높은데 빠른 시속 경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강종이 강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라는 점에서 7-3하고 7-2는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고강종이 윤영수와 전략적인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2번 쪽 배제할 수 없죠. 5번,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 선발급 결승전 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대부분의 선수가 또 파업한 선수들, 강형목 외에는 대부분 파업 선수들인데, 문제는 우수급 강급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덕이 있죠. 임섭이 있습니다. 최지훈 있고 이승현 있어요. 기존 선발급 선수들이 명함을 내밀기에는 다소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크도 안 되고 또 주드력도 어중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강형목이 시속감은 좋긴 합니다만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수급에서 강급됐었던 최지훈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직선 취입은 원체 노련합니다. 몸싸움 능력까지 갖춘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최준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라권 선배입니다. 임섭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도 최준이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김문영을 뒤에다 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임섭도 계속해서 상승에 이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준도 임섭과 전략적인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연합의 전라권 협공 가능성 쪽에 6번하고 3번,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승현이 아무래도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고, 또 최지훈이 지금 전주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김해에서 훈련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최지훈이 동계 시즌만 되면 전주 와서도 김해로 가서 혼자서 창원 쪽 선수들하고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이승현하고도 아무래도 이승현이 또 부산 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더군다나 또 어느 정도 2살 터울 친분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7번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고 최지훈이 이승현을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강급자들 묶어서 6-3 견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6-7을 차선으로, 6-3 견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6-7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솔직히 이번 편에서 우수급 경주라고 한다면 이승현도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최지훈이 자
자칫 선행력 갖췄었던 강영목을 타겟으로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승현이 후미권에 있다가 저쪽에 나서게 된다면 충분히 최진우 상대로 이승현이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승현이 저쪽에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쫓아갈 수 있는 정덕이라든지 아무래도 임섭도 라인 시도에서 7번을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물론 인지도만 놓고 본다면 최준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력 능력을 생각한다면 이승현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7위하고 7-3은 함께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력 있는 선수예요. 6-3이 먼저예요. 전락권 선수라는 점 6-7을 차선으로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7번을 중심으로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항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과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항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우스컵 부산 교차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